안녕하십니까. 삼성화재 정남교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보험시장에서 이슈는 뭐라 하면 간병비 보험이 요즘 새로 나왔는데 고객분들한테 아주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간병비 보험이 뭐냐? 보통 월 보험료가 한 2만 원에서 비싸면 2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이제 혜택이 뭐냐면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하루에 10만 원씩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되게 아주 우수한 상품인데 조만간에 아마 회사에서는 이거를 상품을 닫지 않을까. 왜냐하면 회사가 무조건 손해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병비 보험의 장점이라면 첫 번째로 2만 원이나 2만 5천 원 되는 금액이 20년 동안 갱신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변함없는 이 가격으로 해서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3년마다 갱신이지만 타사는 간병인 회사에서 고용해준 간병인을 사용을 해야 되지만 우리 삼성화재는 내가 선택을 해서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10만원 그 간병인 일당에 대해서는 최고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180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든다면 병원에서 간병인 같은 경우 하루에 10만 원이지만 그 180일을 초과했을 경우에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하루에 3만 원씩 해서 180일이니까 최고 내가 2만 원, 월 2만 원을 가입하고 최고 2,340만 원씩 1년에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들이 아주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간병인이 없는 보험, 간병인 보험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 제 주변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사례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2월 달에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이고요. 70년생이고요. 20년 납 90세 만기로 해서 한 17만 원 정도씩을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 가입을 그분이 하시게 된 이유는 그 기존에 타사의 암진단비가 3천만 원이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암보험은 최하 5천에서 1억 정도는 가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객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암진단비 3천이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조금 더 준비하셔라 라고 했는데 마침 그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1월 달, 9달 늦고 암진단비를 3천을 받으셨고, 수술비는 수술비대로 또한 100한 몇십만 원 받고, 실비는 실비에서 따로 받으시고, 다행히 이분은 불행 중 다행히 유방암 1기였어요. 그래서 간단한 처치로 해서 제거하거나 뭐 이렇게 성형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잘 하셨고, 보통 이제 암 수술을 받고 나면 이렇게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생활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분은 그 암진단비가 6천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창 쪽에 가면은 그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암 치료를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 달 정도 있다가 1월 달부터는 직장을 다시 다녔어요.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보험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꼭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그 다음에 내 다시 생활의 전선인 그 직장을 다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만약에 암보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도 아마도 치료 계속 받고 계셔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암보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틀려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얼마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객분은 사실은 멘탈이 붕괴가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젊은 나이에 암이 왔을까? 하지만 물론 아쉽지만 그래도 그 고객은 9개월 놓고 암진단비 3천에 수술비
2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니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되게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고객한테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사실은 되게 뿌듯하고 내가 그래도 뭔가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자부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 말했던 것과 반대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제 고객분들은 보험을 가입을 하고 소위 말하면 해지한다고 그러죠. 해지율이 그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높지는 않은데 딱 한 분 계셨어요. 2년 6개월 전에 64년생 목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직업 급수가 3급이다 보니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 보험료가 조금 비쌌어요. 실비하고 운전자 보험하고 종합보험하고 해서 한 21, 2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비싸고 싸고의 개념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그분은 조금 비싸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2달인가 넣고 어느 날 저한테 일방적으로 말 한마디 없이 해지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낌에 다른 설계사 손을 탔기 때문에 그냥 얄짤이 없이 해지를 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의 전화를 주고받을 일도 없고 그러다가 한 달 전에 중앙시장, 원주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2년 6개월 만에 만나니까 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인사드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물었더니 직장은 말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제 거 해약하고 다른 보험사 안 들으셨어요? 하니까 안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이분들이 보험료가 비싸서 그랬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만났는데 수술 요번에 들어가는데 1,000만 원 들어간답니다. 실비도 없고 안보험도 없고 일을 못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소득에 대한 준비도 전혀 없고 이럴 때 제가 제일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제가 기왕의 고객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십시오 라고 주문을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으로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명감을 갖고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2번 다시 이런 사태는 일어나면 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슴을 다시 한번 쓰다듬고 내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고객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의 임무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짤막하게 인사만 올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제 주변에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